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 맡은 강주린입니다. 자,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건너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누구는 어디에 투자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어떻게 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실 겁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구하기 힘든 이 희소 가치가 있는 정보를 빨리 얻어서 수익을 얻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정보가 곧 힘이자 돈인 요즘과 같은 시대,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알찬 재테크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 마련을 해봤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부터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알래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장혜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민기 이사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10월 1일 날 정부에서 추가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 대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규제 좀 더 강화를 시키면서 이 동시에 아무래도 부동산의 여러 가지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자, 여기 하나가 더 이제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관리 처분 인가받은 거를 조금 더 6개월 정도 유예를 시킨다는 거 봐서는 이 정부에서 좀 규제 정책에서 약간 한 발 좀 물러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10월 달이 이제 10월 말 정도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자,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좀 부동산 정책들을 조금 주시하시면서 시장 흐름도 보면서 또 저희 같은 전문가들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내용들 좀 더 면밀히 좀 공부하시면서 슬기롭게 투자하시면 좀 좋을 거라는 점 설명을 드리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하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장혜원 대표 인사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이 시간에도 어느 지역에 어느 상품에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신 이제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매도 타이밍을 관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런 유익한 정보와 그 해답을 찾아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뉴스를 많이 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방보다는 서울 쪽으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남성분께서는요, 이 부동산에 관심과 또 걱정을 한아름에 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극화 현상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상황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사례 일단 정리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거주 40대 후반. 지금 현재 아무래도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에 대한 열악한 또 가격 상승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권과의 좀 비교 차이 많이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화,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고 계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다는 서울권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용산 쪽에 더 관심을 갖는데 저희가 이 부동산 재테크 시간에서도 벌써 용산에 대한 얘기를 좀 몇 번 좀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더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약 한 4억 원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 용산 지역에 대한 향후 미래 가치, 단순한 미래 가치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솔루션에서 바로 용산 지역에 대한 분석 좀 철저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은 4억 정도입니다. 이에 맞는 구체적인 솔루션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지역과 서울 지역 분석해 주시죠.
네. 자, 이 기본적으로요, 이 서울권 자체가 뭐 서울이 워낙 뭐 넓기도 합니다만, 자, 이 서울 자체에는 이미 뭐 서울시가 2030, 그러니까 2030년, 그리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2035년도까지 서울시의 이 전체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장 핵심은 바로 서울 3대 도심으로 확장,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강남이고 한쪽이 한양, 도성, 그리고 한쪽이 여의도, 영등포인데,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3대 도심의 중심지, 바로 중심지가 바로 용산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축이 강남과 도심과 영등포를 거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대부분은 뭐 업무라든가 금융권을 위주로 해서 유기적으로 이 개발을 하게 돼 있는데, 자, 현재 용산권만 놓고 살펴보게 되면 용산 자체가 바로 이 한강 이 북쪽에 위치를 좀 하고 있어서 바로 이 서울역과 한강대로를 따라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 기본적으로 이 용산 하면은요, 바로 이 한 두 개 구역으로 좀 세분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용산역 주변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이 과거에 불과 한 3, 4년 정도의 용산역의 이 철도청, 이 차량기지 쪽에 이 부지에다가 이 국제 업무지구 아주 대단한 이 개발 계획을 좀 아주 이 청사진으로 개발을 했다가 요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각계 전투로 국부적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현재 용산역 앞쪽으로도 개발이 진행. 여기는 이제 100%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서울역으로 가고 있는 이 한강대로 쪽 축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바로 용산역 주변 이 개발 호재들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용산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용산구라는 동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던 용산역 쪽은 바로 이 서쪽, 용산구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업, 유통, 업무 쪽으로 해서 가는 바로 이 개발 구역이고요. 바로 이쪽 저희가 이제 한남 뉴타운이라 그래서 재개발 쪽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용산구의 동쪽이면서, 자, 이 사이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라고 하는 센트럴 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 뒤에가 남산이라고 하는 이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배산 임수를 거치고 있는데 바로 전면에 한강을 끼고 있는 바로 용산의 특징입니다. 이 지리적 배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로 상업, 업무, 유통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에 대비 이 주택 재개발을 통해서 한남 뉴타운으로 지금 더 발돋움되고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현재 이제 센트럴 파크 아직 삽이 안 떴습니다. 자, 여기가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한번 주요 도시를 살펴보더라도 센트럴 파크 들어가 있는 도시의 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 보면요, 상당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아직 삽도 안 뜬 개발 호재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용산역 주변으로 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한강대로 쪽에 기본적인 부동산의 상승 가치가 좀 더 크고요. 아무래도 주택 재개발 기준으로 보면 한남 뉴타운은 이미 뭐 부동산 이 재개발로 투자하신 분들 보면요, 3.3 제곱미터당 1억대가 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자, 결론은 이 용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지역별로 편차도 있고요. 또 개발에 대한 개발 속도에 대한 시간차들이 있기 때문에, 자,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 과감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 구체적인 바로 이 전략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요, 제가 지금 아까 용산역 앞쪽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철도 차량 기지에 만들어지는 국제 업무 지구. 자, 이게 지금은 과거 대비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부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최소 못해도 10년을 바라보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반대로 지금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역 바로 앞쪽으로 해서요. 자, 여기에 지금 이미 뭐 삼성, 뭐 또 하나는 이제 프루지오하고 레미안이 이미 여기 이제 100%가 완료가 됐습니다. 주변에 지금 재개발 구역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가 상업과 유통, 업무가 같이 들어가는, 인구가 이미 이제 들어가는 쪽 컨셉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이 용산역 주변으로 위쪽으로 보면 바로 서울역과 가는
한강대로 주변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 금액대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 규모가 큰 거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 소액 쪽으로 보시게 되면 과거 기준에서는요, 이 고평가나 저평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평가된 지역을 많이 저희가 추천을 드렸지만, 자, 이 용산은요, 지금 현재도 고평가로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찾는 것보다는 고평가인데, 자, 중요한 부분이 과연 토지에 대한 활용성, 자, 주택을 사던 건물을 사던 토지를 사던 활용성에 대한 측면을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이 한강대로 주변으로 토지의 활용성을 보고 접근하시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종 주택 그 주거 지역을 준주거라든가 상업 지역으로 변화되는 바로 이런 포인트를 좀 한번 활용하셔서, 자, 소액 기준은요, 보통은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1억 중반대에서 2억대, 3억대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좀 국부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바로 이러한 좀 제안을 좀 드리니까, 자, 용산 지금 투자하셔도 충분히 승산은 있다라는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관심 있으신 용산 지역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개발이 많기는 하지만 시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토지의 활용성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딱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이 솔루션만으로도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수현 캐스터가 오늘 부동산 지역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솔루션픽 김수현입니다.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각종 개발 호재가 뛰어난 미래 가치를 겸비한 지역, 바로 서울시 용산구인데요. 오늘 솔루션픽에서는 용산구 중에서도 바로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입니다. 용산구의 경우 강세를 보이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각종 부동산 지표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지역인데요.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에는 용산 민족공원이 그런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여기에 국제 업무지구, 서울역 개발 등 각종 개발 호재와 또 주거 재정비 사업 호재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에서 소액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면 한강로 주변에 다세대 주택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위치는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삼각지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추천하는 구조는 1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현재 용산 한강로 주변 원룸의 시세는 약 3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한강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용산의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발 호재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일단 용산 하면은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개발 호재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개발 호재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용산은 입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단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남산이 있고 앞쪽에는 또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 한강과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명당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호재까지는 겹쳤기 때문에 그 또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한 입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일단은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4호선, 6호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지역하고는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 근접,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는 민족공원이 있기 때문에 민족공원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측에는 한남 뉴타운이 있고 좌측에는 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업무지구, 민족공원, 한남 뉴타운 이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는 굉장히 최고급 주거타운으로 해가지고 고급 빌라가 많이 들어가 있죠. 한남 더힐이나 유엔 빌리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고급, 상위 1%의 고급 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촌에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민족공원 옆으로 해서는 또 이제 국제업무지구 최앞으로의 변화죠. 최고층 빌딩들이 빌딩 숲으로 변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를 다 갖춘 부분이고, 특히 이 한강로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용산역이 개발을 하면서 주변으로 해서 변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고급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편의시설,
문화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 지역 자체는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한 입지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죠. 돈이 될까? 투자 타이밍 말까?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투자 타이밍을 다 갖춘 입지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충분하다 그런 입지를 갖춘 물건입니다. 풍수 지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는 용산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해 주셨다시피 개발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서울 2030 플랜의 중심지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용산이지만 지금은 차츰차츰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개발 호재를 보신다면은 이제 100만 평 정도 개발이 되는 민족공원을 눈여겨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민족공원이 단순 공원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만에 이렇게 100만 평의 큰 공원이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 지역 자체의 랜드마크, 브랜드 가치로 굉장히 크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 바로 옆에 주거 환경에 공원이 100만 평 정도 녹지 시설들이 있다면 굉장히 녹지 공간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 가치 또한 끌어줄 수 있는 이 첫 번째 호재를 좀 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용산 서쪽편에 있는 국제업무지구입니다. 현재 이제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까지 코레일로 이제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면서 앞으로 이제 대규모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호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냥 단순 국제업무지구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100층대는 고층 빌딩 숲으로 내다본다면은 이 지역의 어마어마한 발전으로 인해서 수요 창출,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경제 활성화까지 끌어줄 수 있는 크게 빌딩들이 많이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키 부지나 유엔사 부지나 이제 수송사 부지나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캠프기 부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앞으로 이제 800% 이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이제 50층 정도의 또 빌딩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용산 업무지구 주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개발 부지들로 인해서 빌딩이나 이런 이렇게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변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뭐니 해도 교통이 편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용산은 현재 이제 4호선, 6호선 용산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은 이제 GTX A노선, B노선이 이제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또 지하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통 호재까지 다 갖추고 또한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있습니다. 단순 지하철 연장이 아니고 강남하고 연장이 된다면은 강남의 접근성까지 또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순한 교통 호재가 아닌 어마어마한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부의 창출, 집가 상승을 따라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또 이제 서울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좀 늦춰지고 있는데 그 발표가 이제 다시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역 이제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또 개발 호재를 또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고 용산 지구 단위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일단 한강로 일대를 특별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업무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강로 일대를 좀 눈여겨 보신다면은 그래도 이제 부동산의 투자 가치 상승을 한 번이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대규모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투자 타이밍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호재가 갖춘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지역의 개발 호재들을 좀 들어보지만 용산만큼 이렇게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을 가진 곳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가격 분석과 투자 전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투자 전략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시세 차익을 볼 거야, 아니면 임대 차익을 볼 거야, 아니면 토지 집가 상승을 볼 거야.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투자 전략은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세는 이제 3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룸이 있고 투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시에는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임대를 놓겠다 이랬을 때는 보증금을 받고 그리고 대출을 받고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임대 수익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 정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지역 정보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3153-2594번 활짝 열어뒀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다음 사연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저희 부모님이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이 자본금으로 서울 서남권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투자까지 희망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연은 30대 직장인께서 보내주셨지만 이 부모님을 위한 노후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상황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 시청자분의 이 사례 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수원. 자, 근데 아마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이신데 부모님 퇴직금으로 서울 서남권 투자를 좀 희망하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래도 뭐 지금 갖고 있는 이 주택에서 뭐 이전 옮기셔야 되다 보니까 거주와 동시에 임대와 시세 차익. 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서울 서남권이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 또 하나는 예산을 뭐 퇴직금하고 좀 합쳐서 현재로선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그러면서 목적을 거주와 동시에 좀 차익과 또 월세 이런 부분을 동시에 좀 노리는 이러한 좀 재테크 플랜을 좀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제가 이 재테크에 대한 뭐 좀 플랜을 일단 서남권에 대한 지역에 대한 좀 분석하고 동시에 그럼 서남권 안에서도 과연 어떤 상품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나왔고요. 그리고 서남권 지역 희망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솔루션 주실 건가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일단 뭐 1차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만 부동산은 입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을 1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먼저 이 서울 서남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남권 뭐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서쪽과 남쪽 서울권 안에서 바로 이 서쪽과 남쪽에 해당되는 곳인데 자, 이 동네가요. 자, 메인은 바로 이 여의도와 영등포를 좀 끼고 있으면서 바로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강서구인 마곡 쪽, 뭐 이쪽에 이제 김포공항이 있는 마곡 쪽. 그러면서 좀 내려오게 되면 또 이 구로와 가산 또 이 금천구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양쪽으로 이제 어차피 구로, 양천구 이런 부분도 지금 확대가 좀 되긴 하는데, 자, 이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서남권 자체가요, 뭐 이쪽 강남권이나 용산권, 도심권 대비했을 때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나눠놓게 되면 자,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 서울 계획, 이 플랜이라는 걸 놓고 보면 바로 이 서남권은 이 3대 발전축이라고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등포 여의도권으로 해서 도심권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축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한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바로 이 가산 디지털 그리고 금천, 바로 이 G밸리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첨단 산업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이게 인천, 경인 쪽으로 가는 바로 이쪽 축으로 보게 되면 신사업 쪽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세 개 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쪽 마곡지구가 새로 신성되고 있는 바로 서울권에서 보게 되면요, 이 미래창조 비즈니스 축이라고 이미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부터 해서 기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 내용을 한번 좀 일단 행정구역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장 큰 영등포 여의도, 목동, 마곡, 바로 가산, 대림, 이 금천 쪽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한 이 4개 구역 쪽 축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가장 인구 밀도, 그러면서도 기업체,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들어가는 동네가 바로 마곡지구. 자, 이미, 자, 이쪽은 거의 한 70%가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고,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가격 상승까지 유도를 좀 해온 상태고요. 자, 여기 대비했을 때 구로와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는 뭐 쥐밸리라 그래서 이미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이미 우리가 아시겠지만 구로공단,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주로 중소기업에 아무래도 인구 중에 임대 수요 측면이 마곡지구보다는 오히려 더 풍요롭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두 개 지역을 분산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7억대 가지고 자, 마곡지구로 가게 되면 아파트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목적이 바로 거주와 동시에 임대 수익, 그러면서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상품 중에 특히 주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상가주택이나 통건물로 가셔야 되는데, 자, 그런 기준으로 보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생으로 만들어지는 신생 도시구역이고요. 자, 이쪽 구로금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노후된 건축물 중에 새로 신축되고 있는 바로 이 통건물 쪽으로 가시게 되면, 자, 알짜배기 한 개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는요, 통건물 기준으로 보면 한 개라는 의미는요, 바로 단독주택이라는 컨셉입니다. 이유는요, 1주택으로 절세까지도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7억대 정도 기준으로 충분히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상가주택으로 검토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에 개발이 되는 시세 차이까지도 같이 노려보면서 충분히 주인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거주 요건까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주변에 교통 호재하고 맞물려 있는 역세권 위주의 물건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솔루션 제시들이니까, 자, 이 점을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서남권에 투자 가치 있는 물건 있다라는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희망하시는 이 서남권은 3대 발전 축의 중심 지역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지역들이 영등포, 여의도, 마곡, 구로, 금천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중에서 오늘의 솔루션 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실거주를 하면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이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부동산은 흔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저희 솔루션픽에서 사연자분에게 꼭 맞는 부동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시 금천구인데요.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이 금천구 시흥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주변에 업무단지가 많아서 풍부한 일자리 수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지역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향후 신안산선이라는 대형교통 호재까지 있는 미래가치를 겸비한 지역입니다. 사연자분에게 필요한 주택 유형은 바로 상가주택인데요. 위치는 1호선 금천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또 상가와 임대용 주택은 물론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방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15억에서 16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도 역시 전문가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발전 축의 중심 지역 중에 하나인 금천구로 와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시흥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시흥동의 입지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서울 시흥동이고요. 일단 상가주택을 끼고 있고 이제 신축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지 자체는 주변이 굉장히 열악한 이렇게 좀 형성으로 되어 있지만은 금천구청역 앞쪽으로 해서는 재개발이 들어갔습니다.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주변에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주변에 이제 집가 상승들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변화가 되기 전하고 변화가 된 후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동산인데요. 일단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변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통건물은 이제 다 이제 상가주택이지만은 현재 이제 임차인이 맞춰졌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가격 자체가 아직 시세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이제 도보권에 금천구청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의 입지를 갖췄기 때문에 이런 학군 수요까지 또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해서는 이제 관공서가 있고 대형 마트가 있고 병원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다 갖췄기 때문에 편의시설, 우리가 주거 환경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뭐 재래시장까지 다 갖췄기 때문에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서부 간선도로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접성이 다 이제 직접 근접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이제 가산 지식 산업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단지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지역 자체는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신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입지를 갖췄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흥동의 입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역세권이라는 점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야기 중에 앞으로 변화가 더욱더 많을 지역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은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좀 풍부하다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맞나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통건물에 이제 근접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 가격 집가 상승을 내다보거나 아니면 임대 수익을 좀 내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본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신안산성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이 호재로 인해 가지고 업돈역이 이 물건지 근처에 또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시흥 사거리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 가치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서남부 군부대 이전이 어떻게 변모하냐면은 첨단 산업단지로 앞으로 개발 호재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대한전선 부지 개발이 또 근접해 있습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는 대형 종합병원이 이제 앞으로 600명의 간호 인력이 투입도 되고 대형 이제 병원으로 해서 큰 병원으로 변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변에 이제 그 금천구천역 쪽에 이제 마주편 쪽으로 해서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롯데캐슬이나 골든파크 단지 이런 주변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크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해서 이제 대형 이제 마트도 많이 들어섰고 집가 상승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산업이 2020년도에 지하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2020년도에 개통이 됐을 때는 정체되었던 이제 교통 체증까지 또 해소가 된다면은 또 끌어들이는 이제 수요 자체는 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강명시흥 세계동에 조성되는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체들이나 업무단지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 늘어나는 수요, 경제적인 창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효과까지 또 가져갈 수 있는 호재를 갖춘 부분이 본 물건의 특징입니다. 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주택 호재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바로 가격 정보와 전략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가주택입니다. 만약에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노후 대책으로 나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내가 거주도 하면서 그리고 토지 집가 상승을 내다보시는 투자 전략을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상품이고요. 일단은 뭐 현재 시세 같은 경우는 여기 상가주택은 이제 다양하게 가격이 있지만 이제 15억에서 16억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실투자 금액은 임대를 맞췄을 때는 4억에서 5억 정도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좀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접근해도 아마 미래 가치나 앞으로의 뭐 투자 가치나 이런 부분에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하남시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저희 아들과 딸 명의로 강남 3구 내에 위치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절세와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부동산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규제가 있어서 선뜻 투자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이 좀 요즘 많이 생겨나기도 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상황부터 일단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지금 이 시청자분의 사례 한번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남시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연세가 좀 있으셔요. 그런데 이제 본인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 자녀를 좀 위한 투자인데 아무래도 서울 강남권 아무래도 그 차익이라는 컨셉으로 아마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걱정하는 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자녀한테 넘겨주는 기준이다 보니까 이 증여에 대한 그 걱정, 그러니까 세금을 좀 줄여보자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한 바로 그런 부동산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은 크진 않습니다. 자녀한테 주는 돈 기준으로 보면 한 2억 원 정도 이내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인데, 자, 이 부분 세금과 향후에 가치 상승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솔루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소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루션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솔루션일까요? 네. 자, 일단은 항상 제가 입지를 제 1순위로 보기 때문에 자, 강남권 안에서도 어느 쪽에 위치적인, 입지적인 측면으로 좀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일단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먼저 좀 해드리게 되면 자, 이게 서울시 서울 플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강남권 하는데 지금 정식 명칭은요, 강남권이 아니라 동남권이라는 이름을 들어갑니다. 자, 동남권은요, 총 4개 구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를 좀 포함하다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지금 강남이라는 동네하고 송파라는 동네하고 서초구라고 하는 동네를 3개를 보면 이게 강남 3구였는데 이게 강동구까지 포함을 하면서 이제 4개 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 항상 서울시에서도 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놓고 보면 항상 이 구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좀 편차를 두고 있는데 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개발 호재 마이스 산업벨트라고 해서 이 삼성 쪽에다가 지금 국제 교류 업무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자, 이 강동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관광 쇼핑 산업벨트를 좀 만듭니다. 그래서 잠실권이라든가 천호동권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자, 이게 양재 쪽으로 해서 이게 판교 쪽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근접성 때문에 이쪽은 R&D 센터 산업벨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 서초, 반포, 교대, 예술의 전당 같은 바로 이 서초 쪽의 중심은 바로 이 문화예술 산업벨트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바로 이러한 구축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서초 쪽을 놓고 보게 되면 특히나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이쪽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워낙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호재들이 워낙 강합니다. 물론 강남 쪽에도 이 압구정동 쪽으로 해서 여기도 재건축 호재들이 강한데 자, 반면에 이쪽 재건축 쪽이 아니라 좀 뒤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인구 밀집되는 업무지구 그리고 유통, 상업지구로 개발이 되는 쪽으로 바로 밑에 뒤쪽으로 물려나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쪽에 이제 승산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초 쪽에 있는 컨셉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바로 이 서초가 자, 강남구와 서초구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축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라는 얘기는 바로 이 강남 쪽, 강남구와 서초구를요, 이게 딱 둘로 나누고 있는 구간인데 바로 여기가 자, 조만간 여기가 바로 이 덮개를 만들어서 복개를 합니다. 결국은 지화한다는 얘기라는 거는 자, 강남구 따로 서초구 따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앞쪽으로 이미 고속터미널 앞쪽으로 해서 가격 반등 자, 강남 3구에서 아파트 가격 1순위가 현재로선 서초가 1순위로 바뀌었습니다. 강남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배경들을 놓고 보게 되면 결국 지하철 기준으로 가게 되는데 자, 지하철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양재동 쪽에 R&D 센터가 크게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자, 여기 업무지구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인구가 점점점 증가되는 요인 중에 바로 포커스가 이게 어떤 인구냐? 바로 생산 가능한 인구. 결국은
소비 패턴을 일으킬 수 있는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자, 이미 삼성역 주변 그리고 잠실역 주변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증폭적으로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서초 쪽은 그 인구 증가가 현재가 아니고요. 바로 미래이기 때문에, 자, 항상 저희가 투자는 현재 투자를 하지만 현재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라는 얘기를 꼭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제시를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는 오늘 투자해서 오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평가, 앞으로 향후 미래 예상되는 바로 인구가 더 늘어나고 개발 호재가 많아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결론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만 물이 높은 데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 높은 데라는 것은 고평가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곳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자, 수요자, 특히 투자 중심은요, 바로 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노려라라는 것이 오늘 바로 부동산 재테크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루션은요, 바로 이 서초 쪽으로 들어가시는데, 앞쪽 한강변 쪽은 이미 가격이라든가 뭐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소액 정도로 들어가고, 중요한 이제 결론 하나, 바로 이 증여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자, 성년 기준으로 자녀한테 할 때 증여세 절세하는 거는 바로 공제 갖는 것이 5천만 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물건 하나에 투자할 때 3억대, 4억대가 넘어가는 물건 기준이면 3, 4억의 증여세를 하면 상당히 금액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전세를 껴서 내가 들어가는 증여를 5천만 원 정도로 맞추게 되면 증여세 하나도 없이, 자, 강남, 동남권에 있는 서초권의 물건으로 그것도 자녀분한테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절세와 동시에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전략을 좀 제안드리니까 오늘도 이 해당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절세와 향후 시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서초권을 눈여겨보시라는 점 팁으로 솔루션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권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프라인 세미나도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이기는 부동산 재테크 핵심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2호선 교대역 인근이고요.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반드시 예약 후에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금 이 솔루션 만나보셨잖아요. 이제 솔루션 픽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라면 그만큼 투자 가치도 높다는 뜻인데요. 서울의 25개 지역구 가운데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어디인지 아시나요? 지금 저희 솔루션픽에서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네, 바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각종 설문조사나 통계에서 살기 좋은 곳을 뽑을 때 늘 빠지지 않는 지역이 서초구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하고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초구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남부터미널과 롯데칠성 부지, 또 코롱 부지 등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와 상업, 또 업무 공간이 재탄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연자분에게 맞는 부동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구조는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리형 원룸이고요. 현재 시세는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역시 전문가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베스트권에 자리한다는 서초동으로 와봤습니다. 일단 입지부터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네, 서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주거 만족도에서 1위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다고만 해서 1위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가격도 오르고 문화시설도 누리고 편리시설도 누르고 학군까지 다 갖췄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 1위라고 하는 서초동 물건이고요. 본 다세대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추가하시는 분들이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는 다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입지는 누구나 다 알듯이 이제 강남하고 바로 근접한 게 포인트라 볼 수 있는 부분이요. 테헤란로 이제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2호선 라인이죠. 2호선 라인하고 3호선 라인을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을 좀 갖췄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보면은 이제 교대역하고도 이제 가깝고 그렇게 하고 서초역하고도 이제 가깝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서리풀 공원부터 시작해서 예술의 전당이 또 뒤에 있고 이런 이제 부분이 갖춰져 있고 경부고속도로 사업이 또 지하 사업까지도 잡혀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사업이 예상되어 있는 지역까지 또 근접해 있는 이런 입지까지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치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본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는 남부 터미널 역 3호선도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남부 터미널 같은 경우도 앞으로에 이제 새로 이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이제 노후화가 되어 있지만은 고층으로 해서 이제 복합시설이나 호텔이나 업무시설이 다 들어가는 이제 그런 개발 예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고등학교나 교대가 또 이제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학군의 이제 수요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집값을 올려주는 입지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 이유는 바로 학군 수요, 교토, 그리고 이제 주변 형성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어느 정도 높은 지역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틀린데 본 입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좀 예상을 하시면 접근하신다면 미래가치 충분한 입지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살기 좋은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호재들은 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우측에 근접해 있는 남부 터미널을 이제 예를 들자면요. 남부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인데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들어간다면은 이 지역 자체에 이제 또 이제 높은 빌딩이 들어가면서 이제 또 수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까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부 터미널 재건축을 좀 내다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가치를 좀 내다보고 이 물건을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의 주변 환경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장제 터널이 이제 올해 개통이 됐잖아요. 장제 터널이 올해 개통이 되면서 테헤란로하고 직접 근접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빨라지면서 테헤란로, 강남의 수요까지 이제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통 호재가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에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정보사 부지 이제 개발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 정보사 부지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 상업, 복합, 공간 개발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이제 또 다른 부동산 테마로 랜드마크로 또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요라는 거는 부동산을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재로 인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치와 호재로 또 변모가 되는 부분이라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제가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물건지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한남 IC에서 이제 양재 IC까지 6.4km 정도를 지하 사업의 개발 호재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이제 지하로 내리면서 교통 체증까지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강남역에 롯데 칠성 부지 그리고 코오롱 부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초 삼성타운보다는 한 1.8배 정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부터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는 호재들은 아마 부동산의 어떤 다른 것보다는 가치를 크게 끌어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지만은 사업 진행이 됐을 때는 스피드하게 굉장히 탄력을 받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부분이 투자 타이밍으로 좀 잡으면 타이밍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한 미래 가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가격 정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이제 1.5룸이 있고 2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3룸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본 다세대 주택 전략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들어가도 좋지만은 내가 이제 임대 수익을 좀 이제 투자한 금액만큼 높게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원하신다. 이런 이제 투자자들한테 아주
투자 전략으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일단은 뭐 매매 금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시 예상을 했을 때는 전세가 한 3억 천 정도 예상을 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임대 수익을 원하신다 이랬을 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입니다. 1억 2천만 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추천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초동까지 만나보셨고요. 오늘 살펴보신 정보 중에 더 궁금하신 부분은 02-3153-2594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민기 이사님, 장혜연 대표님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